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포드사가 대형 SUV, 픽업 트럭 등 일부 전기차 모델의 출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드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흐름에 의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SK온을 포함한 국내 배터리 업계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동 정세 악화에 원유 공급에 대한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현지 시간 4일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이 근월물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 선을 웃돈 것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1%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71조 원으로 같은 기간 11.37% 증가했는데요. 이번 실적은 증권가의 전망치를 20%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5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 이상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는 1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그간 증시 하락을 방어했던 국제유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 데다가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카시라기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까지 겹치면서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3월 고용보고서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고용시장이 과열될 경우엔 국채금리가 더욱 치솟고 또 금리 인하 시기는 더욱 늦춰질 전망이기 때문이겠죠. 개별 종목 중에 특징점을 짚어보자면요. 그간 랠리를 이어갔던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엔비디아는 3.4% 하락했고 AI 칩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AMD의 주가는 무려 8.26% 곤두박질 쳤는데요. 이제 파운드리 사업의 실적 부진으로 급락했던 인텔마저도 이날 역시 1% 넘는 추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증시 출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증시의 약세와 커플링되는 현상 보이고 있고요. 0.47% 내리면서 2,72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2,48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도 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0.87%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87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나홀로 50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 역시나 오늘도 반도체겠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종목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우선 어제장에서 반도체 유리기판 섹터가 20% 이상, 그리고 재료부품 섹터가 18% 이상, 반도체 장비는 16%가량 상승을 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섹터 1, 2, 3위를 차례대로 기록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날아올라준 덕분에 이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은 반도체였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기업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3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매출은 71조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11.37% 증가하면서 이번 실적은 증권가의 전망치를 20% 이상 크게 상회했는데요. 기업의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DS 부문이 7천억 원에서 1조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오늘 깜짝 선물과 또 같은 소식으로 야심차게 시작하는 우리 시장.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단 그거 체크해드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는데 900% 넘는 상승률이 나왔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보다 상승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 별로 신기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6월 달서부터 예상을 했던 거예요. 작년 6월 달, 9월 달서부터 이 상황을 예상했던 거고 이거를 갑자기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야 진짜로 그렇게 삼성전자가 실적이 그렇게 좋았느냐, 어닝 서프라이즈나 깜짝 놀랐네.
도대체 왜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작년부터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분들은 놀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놀랄 것들이 많기 때문에 2분기는 더 좋고요. 3분기 더 좋고요. 2026년도까지 계속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놀랄 필요는 없다. 그래서 IT는 좋아지고 있는 중이 맞고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불기둥 방송 녹화를 막방을 마쳤습니다. 근데 막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선물 종목으로 강한 섹터로 자,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어제 4개나 넣어놨어요. 4개나 넣어놨는데 꼭 보시고요. 이 불기둥 방송은 이제 어제자로 마무리 막방을 찍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아침 7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불기둥 레이더 방송은 끝났는데 불기둥 방송의 특징은 이거죠. 급등주, 그러니까 제주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수페타시스,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뭐 그거 아니어도 뭐 화천기계도 있었고요. 뭐 유진테크, 뭐 그다음에 DID 되게 많아요. 급등했던 거, 뭐 홍하해운, 흥하해운, 뭐 이런 종목들 최근에 이제 막 급등했었던 종목들, 뭐 우리기술투자 이런 애들도 한 200% 올라가고 이게 지금 그게 이제 9월 21일부터 시작을 했지만 시작하면서부터 급등주들을 잡아줬고 그리고 뭐 최근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종목들 급등한 거 보면 수익률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은 지겹고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떠 있는 거, 달리는 말, 올라타는 방법으로 그래서 급등주들만 잡아주는 방송이었는데 일단 어제자로 끝나기는 했지만 공개 방송에서 종종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종종 공개 방송을 열심히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근데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을 예정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공개 방송 들어오면 어쨌든 그런 불기둥, 급등주, 레이더 검색식으로 뽑은 종목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 언급은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열심히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지금 IT 섹터들이 그렇게 크게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있고 시장도 뭐 한번 코스피 한번 볼까요? 뭐 안 빠지죠? 크게 안 빠져요. 그리고 어제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정체가 되면 금리 인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그 연은 총재의 생각이고요. 그 연은 총재는 투표권도 없대요.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고 뭐 그런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런 거겠죠. 근데 미국 대선이 있어서 그리고 코스닥도 뭐 우리나라는 먼저 빠졌기 때문에 별로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중동 리스크 이슈 때문에 유가주들이 또 급등을 하는데 제가 1월 31일 날 공개 방송에서 그때쯤에서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유가주들은 2달에 한 번씩 급등을 한다. 이거 굉장히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까먹을까 봐 아예 그냥 그 공개 방송 채팅방에다가 제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아예 글도 적어놨어요. 지금도 캡처해갖고 얼마든지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뭐냐면 유가주들은 2달에 한 번씩 움직이는데 그게 딱 2달이 된 거예요. 1월 30일이니까 2월 초부터죠. 2월, 3월 지나니까 4월 딱 되니까 딱 움직이죠. 그래서 2개월에 3개월에 한 번씩 움직이는 유가 관련주들인데 그래서 저렇게 올라가면 잘 팔아주면 되는데요. 이따 그 얘기도 이따가 하고 그냥 IT주들은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리는데 도대체 뭐 어디가 흔들리는지 모르겠는데 흔들리진 않는데 안 빠져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별로 안 빠지고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저희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간밤 연준 위원들의 이 매파적 발언에 잠시 움츠러든 미 증시지만 대세적인 흐름에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오늘은 반도체, 그중에서도 유리기판 섹터의 움직임이 다소 두드러집니다. 이 점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삼성전기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삼성전기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흐름 보자면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0.06% 네, 상승 출발로 바뀌었네요. 15만 5,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삼성전기 유리기판과도 좀 관련이 있는 섹터인데 어떻게 엮어보면 좋을까요? 자, 삼성전기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지금 SKC도 유리기판 관련주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기도 이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고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시가총액도 큰 종목이고 일단 안전해요. 11조짜리 종목인데 지수 박살 안 날 거라서 미국 시장은 어제 흔들리기는 했지만 이상한 발언 때문에 흔들렸던 거지. 뭐 미국도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실적들은 좋아지고 있다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어서 IT 섹터는 계속 좋을 겁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서부터 개파락 다 떨어졌는데 뭐 홀로 아주 강하게 지금도 강한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플라스틱 유기물질로 만들어져 있는 그 FPCB, PCB 플라스틱은 열에도 약하고 그 다음에 미세하게 이제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더 많이 쌓아 올려야 되고 더 많이 그러니까 그 압축해서 넣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유리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도 좀 적게 들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에도 강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서 이게 과거서부터 있었던 기술인데 이전에서는 너무 이게 그렇죠 쓸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렇게 처리하면서 엄청난 데이터들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그동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전부터 기술은 있었으나 그냥 방치됐었던 기술인데 이게 인공지능을 만나면서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용량들을 소화를 해야 되고 열도 많이 발생을 할 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각광을 받으면서 좀 차세대 기술로 CXL, 온디바이스, AI, HBM 이런 이슈들이 움직였듯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YC캠은 어제 상한가도 갔고 그 전날에서도 이미 급등을 해가지고 벌써 60%, 70%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기도는 좀 무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도 유리기판 관련주이면서 MLCC 관련주이면서 카메라도 하고 전장부품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삼성전기 좋아 보이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봤습니다. 삼성전기고요.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그 전에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은 5일 연속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은 동일하되 매수가는 날짜별로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지난주에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시죠. 네,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어제의 표적 종목 역시 동일했죠.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도 마찬가지로 35,000원으로 동일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쉽게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4월 3일 퍼스텍. 저희 매수가는 3,350원 말씀 주셨고 0.6%의 수익률 기록했네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01.35%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이어서 먼저 지난 표적 종목이었죠. 이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장에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 볼지 알아볼 거고요. 또 오늘장 표적 종목인 삼성전기의 매수가까지 살펴보시죠. 자,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드렸던 종목들 쭉 살펴볼 텐데 다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하나가 이제 퍼스텍이니까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4월 1일, 4월 2일, 4월 4일까지 매수가 다 똑같아요. 주성 엔진은 35,000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IT주들이 오늘 흔들릴 수도, 왜냐면 미국 어제 IT주들이 흔들렸고 나스닥도 빠지고 다우도 빠지고 그랬으니까 다들 이거 급락하는 줄 알았죠. 근데 되게 잘 버티죠. 잘 빠지지도 않아요. 원래 오늘 같은 날 좀 싸게 사야 될 좋은 기회였는데 안 빠진다는 거는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꾹 쥐고 있다라는 얘기고 뭐 조만간에 고점을 돌파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단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서 이제 주가를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드리블을 할 건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쨌든 실적은 이게 끝이 아니고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서 좋은 기사들을 계속 써대면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좋고 여태까지 나왔던 실적은 실적도 아니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뭐가 또 돼가지고 또 그런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쭉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 그 포스코 홀딩스 올라가듯이 포스코 그룹주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려면 뭔가 새로운 바람을 넣어줘야 돼. 물론 그때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근인수로 팔고 도망가면 안 되고 더 사서 올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안 올라가니까 불안하겠죠. 불안하겠죠. 근데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삼성전기를 사는 게 더 좋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 근데 저는 주성엔진을 얘기하는 거니까 마찬가지. 삼성전자를 살 거면 저는 주성엔진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 상황은 일단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면 만약에 오늘 이후에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좋다라는 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갖고 그래서 기가 외국인들이 팔고 도망가갖고 조정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 얘도 여지없이 빠지겠지만 삼성전자가 별로 안 빠지면 얘도 별로 빠지지 않고 다시 고점을 돌파할 수 있으니 삼성전자의 그 방향성을 보고 저점 매수를 어떻게 할 건가 그 정도만 고민하시면 되고 일단 미도달 됐으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퍼스텍 자 수요일 날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올해 들어서 종목들 깨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깨졌던 게 그나마 GSE하고 중앙에너비스였어요. 그러니까 유가주 줬던 거 정도만 올해 드렸던 여러분들한테 올해 드렸던 종목에서는 걔네들만 깨졌는데 2개월 만에 제가 2개월 만에 급등할 거라 그랬잖아요. 1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두 달 정도 기다리면 급등할 거라 딱 급등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해 드렸던 종목들 깨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퍼스텍도 깨진 거 없어요. 거의 3,300원에서 3,400원 사이에서 다 드렸던 종목이라 그래서 지금 0.6% 수익인데 뭐 아까 좀 더 올라오긴 했겠지만 일단 갖고 있어도 됩니다. 갖고 있어도 되고요. 1%대 지금 수익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거만 먹고 팔 종목은 아니에요. 일단 3,500원, 3,700원 얘도 중앙 에너비스와 마찬가지 기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곧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UAM 도시 모빌리티 항공 이슈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방산 이슈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개청 이슈도 남아 있기 때문에 5월 27일인가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3,500원, 3,700원으로 한번 기어 올라가긴 할 겁니다. 잘 갖고 있으세요. 보유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고 자 급등명중 종목 자 하이닉스부터 볼게요. 자 8월 7일 하이닉스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증권가에서 예상보다도 더 많이 올랐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걸로 놀라지 말라 그랬죠. 2분기 실적 더 좋게 나오면 어떻게 놀라려고 3분기는 어떻게 더 놀라려고 4분기는 어떻게 더 놀라려고 내년 1, 2, 3, 4분기도 계속 좋아집니다. 제일 좋을 때는 2026년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놀랄 거 생각하고 지금 벌써 놀라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20만 원, 30만 원 갈 거예요. 어쨌든 미국장이 그래서 지금 못 가서 그렇지 일단 뭐 조정을 받든 몇 프로 행보를 하든 20만 원은 올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익률은 56.1%. 다음은 원희가 EPS. 자 오늘 시장이 쿵 하고 흔들어줬는데 하나도 안 빠집니다. 오히려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뭐 원래부터 강했으니까 어제도 강했고 뭐 IC캠 뭐 상한가 들어가서 어제도 강했고 뭐 오늘도 지금 강할 예정이고 뭐 그래서 그렇다고 치지만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쪽 애들은 오늘 좀 빠지는 게 맞는 건데 아침부터 안 빠졌어요. 아침부터. 그래서 야 됐다 신기하다. 야 아침부터 되게 강하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IT주들이 나쁜 건 없거든요.
뭐 미국 장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빠져도 상관없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간 것도 별로 없고 실적은 말해야 입 아프고 좋아지는 거 확인될 거라고 그다음에 흑자 전환 될 거라고 작년 4분기 아니면 올해 1분기 정도에서는 흑자 전환 확실하게 될 거라고 제가 작년 9월 달에 확신을 줬습니다. 6월 달에는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지기는 하는데 확실히 좋아지긴 하는데 흑자 전환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그거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뭐 반도체에서 공장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제가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딱 보아하니 4분기 아니면 1분기 이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증권사들도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제가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증권사나 아니면 미국에서 발표하는 걸 보고 딱 보니까 마이크론이 4분기 아니면 1분기에 실적이 좋아진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되겠지라는 확신이 생겨서 작년 9월 달서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실적들이 좋아요. 그래서 장비주들은 근데 이상하게도 시장에서는 장비주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다 숨겨놓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작년 11월 달에 다 까발렸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로봇주에 다들 쏠려 있을 때 아니다. 전공종하고 후공종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뭐 CXL이든 그건 물론 나중에서 이제 이슈가 터진 거겠지만 1월 달, 2월 달 이슈가 터져갖고 이제 CXL, 뭐 HBM 나오지만 그거 나올 때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전공종, 후공종을 봐야 된다. 결국은 그거 다 일을 하는 애들이 반도체 장비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개념적인 얘기들이고 그 개념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장비가 일을 합니다. 하여튼간 뭐 요즘에서는 뭐 공장들이 좋아졌으니까 자 어쨌든 좋습니다. 조정받아도 또 올라갈 거니까 오히려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인데 이미 40%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은 가온칩스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질 것 같지만 잘 빠지지도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중 그냥 버티고 있는 중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LG 넥스원 체크만 하는 거예요. 시장이 죽나 안 죽나. 죽으면 지금 얘기했던 추천했던 종목들이 다 죽어 내려가거든요. 자, 요거는 시장이 흔들리니까 빠질 수 있어요. 빠져도 고점에서 잘 놀면 돼요. 그래서 고점 놀이 잘하고 다시 돌파되는지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고. 그리고 왜냐면 방산주도 자, 다음 현대로템. 자, 방산주들은 계속 수주 소식이 계속 이어질 거라서 조정받았다 싶으면은 또 올라가고 그래요. 그래서 조정받다 싶으면은 수주 소식 나올 때쯤에서 다시 들어가면 또 단타가 나옵니다. 그것도 44% 수익인 현대로템 죽은 거 아니고 고점 저항에 지금 부딪혀서 잠깐 흔들리는 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죽어요. 흔들리는 척하고 다시 올릴 겁니다. 자, 다음은 PSK. 자, PSK 뭐 강하죠. 강한 상태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오늘 어제 미국 시장 떨어졌다 하는데 반도체주들은 도통 떨어지질 않네요. 그냥 강한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고요. 45% 수익. 자, 다음은 중앙에너비스. 자, 중앙에너비스 이게 이제 올해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 중에서 한 근 2달, 석 달 동안 안 움직여갖고 고생했던 종목이죠. 뭐 얘가 그러니까 손실로 있었던데 손실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별로 여러분들한테 뭐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 정도만 얘기하다 말았는데 왜냐면 많이 안 빠졌어요. 많이 빠져봐야 뭐 10%도 안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7%가 최대 하락폭이네요. 어쨌든 10%도 안 빠진 상태에서 놀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늘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이게 급등한 이유에서 여기서 한번 튀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튄 거고 튀었으면 또 조정받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으면 욕심내지 말고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또 올라가면 또 팔고 2달에 석 달에 한 번씩 움직이니까 그 정도만 체크해서 잘 팔고 또 조정받으면 한 2달 뒤에 또 공략하면 되겠네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근데 오징어 다리는 남겨놔도 돼요. 왜냐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전쟁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이 뭐 확전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전쟁 날 가능성이 지금 미국이 대선도 남아 있고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렇게 전면전으로 갈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은 안 납니다. 그래도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것까지 제가 알면은 제가 뭐. 자, 이수페타시스 61% 수익이고 얘도 아까 가온칩처럼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잘 깨질 않나요. 여기가 깨져야 이쪽으로 조정받겠다는 시그널이 나올 텐데 버틴다는 것은 조만간에 튀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튈 거라고 봅니다. 갖고 있다면 오징어 다리 남겨놓고 보입니다.
제가 많이 급등해 있는 종목들 대부분 보유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란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갖고 있는 거에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욕심이 나면 절반을 팔고 욕심만 갖고 가면 돼요. 그 욕심이 50%입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많아요. 욕심을 더 줄여야 돼요. 또 절반을 팔면 25%죠. 또 절반을 팔면 12.5%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욕심으로. 그래서 뭐 25%든 12.5%든 10%든 그 정도를 가지고 욕심을 내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은 세경하이테크. 마찬가지 그 욕심으로, 오징어 다리 욕심으로 가져가는 것만 가능합니다. 아직도 안 빠져요. 대단합니다. 좀 빠져도 될 것 같은데 8,000원 쪽으로 빠지지도 않고 강한. 자, 다음 한미반도체. 어제 조금 빠졌죠? 오늘도 좀 빠지네요. 하도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최근에 신고점으로 돌파했던 종목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게 한미반도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한 자리에서도 103%가 한 달 보름 만에 올라갔으니까 좀 빠져도 되고요. 11만 원까지 빠져도 전혀 대세에 문제가 없습니다. 빠졌다가 또 올라가면 되죠. 에코프로도 15만 원 올라갔다가 7만 원, 6만 원까지 10개월 동안 빠졌다가 그리고 150만 원 갔어요. 얘도 뭐 10개월 동안 떨어져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150만 원 가면 되는 거죠. 저는 근데 30만 원만 얘기하는 거니까 150만 원은 말도 안 되고. 자, 그래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 가겠습니다. 삼성전기. 자, 상당히 강하고 좋은데 이제 단점은 이거죠. 좀 지루하고 대형주라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다른 섹터들은 얘보다는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치고 날아갑니다. 이런 애는 치고 날아가는데 그럼 왜 갑자기 삼성전기에다가 중소형 엔진을 같이 비교를 했느냐? 그러니까 회사가 그걸 기밀로 얘기를 안 하니까 저도 그거를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거를 같은 테마로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삼성전기는 지금 YC캠이라고 이게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 쪽인데 지금 가장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2주 전에 YC캠을 불기둥 방송에서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추천했느냐? 일단은 제 검색식에서 뿅뿅뿅 거리면서 전문가님 이게 급등할 것 같아요라고 검색식에 떴기 때문에 제가 봐줬고 봤더니 거래량도 좋고 종고점을 뚫고 있길래 바닥에 있는 건 안 가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거 안 간다는 얘기는 가기는 가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LX 세미콘처럼 아주 그냥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발동 걸리면 이제 흥하해온처럼 흥하해온이 아니고 흥구석유처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한 번 발동 걸리면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처럼 가는 게 이제 바닥주의 특징인데 근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테스도 있어요. 테스도. 안 움직이다가 한번 발동 걸리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테스 오늘도 강하네요. 고점을 뚫었죠. 지금은 강한 걸로 바뀌었는데 그전에서는 세워라 내워라 징글징글 종목이었습니다. 안 가죠. 그러니까 바닥주의 장점은 잘 안 빠지고 올라가면 목표치가 크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그 단점이 너무 분명하죠. 언제 움직일지를 몰라. 그게 이제 고민인데 급등주 그다음에 강한 종목들은 이미 벌써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타면은 그러니까 올라타는 기술이 중요한 거죠. 달리는 말 여러분들 막 일단 달리는 말을 올라타려면 우사인 볼트처럼 빨라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달리기가 느리면 못 타요. 말이 여러분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일단 단거리 선수 정도는 돼야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가 있죠. 그리고 팔 힘도 좋아야 되고요. 균형도 잘 잡아야 되고. 그래서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쉽게도 20대가 아닌 이상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딱 보고 여기서 올라타는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벌써 오늘 기준으로 얘는 100% 수익 났네요. 한탄 그 불기둥 방송이 이제 막방이라 어제 끝나서 좀 아쉽지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가져 나오는 건데 그래서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도 그 유리기판 관련주에서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죠. 전고점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 유리기판 이슈가 지금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반도체 만드는데 이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열에도 강하고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저전력 이런 것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저 기술은 점점 좋아지겠죠. 근데 유리를 이렇게 뚫는 기술인데 유리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술이 굉장히 또 난이도가 높답니다. 어쨌든 HB 테크놀로지 이렇게 했는데 삼성전기도 그 관련주인데 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산다고 해서 이게 꼼짝도 안 합니다. 하지만 대세를 그을 수 없어서 종고점 돌파를 앞둔 거니까 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15만 5,400원 사서 물려도 돼요. 물렸다가 떨어질 수도 있죠. 뭐 14만 5천 원, 14만 원. 얘 장점은 대형주라서 많이 깨져봐야 10%예요. 단점은 안 움직여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전문가는 이거 샀는데 꼼짝도 안 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원래 그래요. 오히려 주성엔진이나 YC캠이나 아니면 다른 그 가벼운 애들은 전문가니 가지 말라 그래도 자꾸 10% 올라가고 20% 올라가고 한미반도체 103% 올라가서 쫓아가요. 막 난리 장난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기는 안 가요. 정상입니다. 원래 가벼운 애, 물론 주성엔진에도 1조짜리 종목이라 좀 무거워요. 그거보다 더 가벼운 애들은 더 가볍게 움직이겠죠. 근데 얘는 11조짜리라 그렇게 빨리빨리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큰 금액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안전한 종목이고요. 자, 수급만 한번 더 보면 수급을 보면 수급이 기업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렇죠? 많이 사요. 얘들 많이 사고 있어요. 많이 사고 있고 그리고 얘는 많이 올라간 게 없죠. 이렇게 보면은 차트가 바닥에서 이제 고점을 뚫을 이런 종목이라서 최근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좀 가벼운 종목은 원익 IPS, 그다음에 테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여기를 뚫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발동이 걸려서 강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삼성전기보다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삼성전기는 11조고 근데 얘도 무거워요. 2조짜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4천억짜리, 3천억짜리 종목들을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애들이 빠른 수익을 줍니다. 하지만 빠른 수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성전기처럼 안전하고 금액이 큰 사람들이 하이닉스를 사고 싶은데 하이닉스는 좀 부담이 되고 삼성전자 사고 싶으면 삼성전자 부담이 된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기가 안성맞춤이 아닌가. 단점은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인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고 수급도 괜찮고 미래도 괜찮은 하이닉스보다 언제 갈 때 되면 얘도 17만 원, 18만 원 가겠죠. 어쨌든 안전한 종목 오늘은 삼성전기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삼성전기였고요. 매수가는 15만 5,400원 말씀 주셨네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아직까지도 창구 활짝 열어놨습니다. 번호 023153-162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담에 앞서서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절대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솔로엠인데요. 전자가격 표시기인 ELSL의 매출 강세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죠. 매수가가 26,000원, 보유 비중이 5% 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흐름을 보자면 4월 초부터 반등세에 접어들었다가 어제 매수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늘장에서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손실 구간에 접어든 상태인데요. 우선 오늘장에서의 흐름 보자면 1.92%, 현재 2%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25,600원 선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솔로엠은 회사는 괜찮아 보이고 앞으로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조정 구간에 있다는 게 좀 걸리네요.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차트를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잘 갔어요. 잘 갔고 지금 이제 겨울로 들어갑니다. 지금 겨울이에요. 얘는 겨울입니다. 봄 아직 안 왔어요. 겨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까지가 가을이었고요. 이제 겨울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은 싹 다 지금 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여름도 올 거예요. 더 강한 흐름이 이제 올 겁니다. 근데 얘는 혼자서 이제 겨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여기서 반등을 줘도 여기서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다른 애들은 지금 다 뚫어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뚫어놓고 올라간 거는 지금 테스 뚫어놨죠. 얘는 지금 여기서 이미 봄이 찾아와서 봄에서 바로 여름까지 오는 건 지금 되게 좋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되게 애매한 상태에서 지금 매수 가격도 보니까 딱 애매한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회사가 나쁘거나 차트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를 지금 잘못 잡은 겁니다. 시기를 좀 잘못 잡은 거라 이거는 다시 현금화했다가 다시 잡으세요. 다시 얘가 조금 더 빠지든지 아니면 차라리 강하게 돌파가 되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잡는 게 맞을 것 같고 굉장히 애매한 데서 잡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저라면 종목 교체를 하겠습니다.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관심 있게 그냥 지켜만 봐야 될. 그러니까 지금 건들지 말고 좀 기다려야 될 종목이 아닌가. 회사도 괜찮고 뭐 섹터도 뭐 전기차 이쪽 섹터라서 나빠 보이지는 않다. 좋아 보이는데 지금 차트가 이제 막 조정을 들어가서 지금 약간 애매하게 그러니까 딱 세모입니다. 세모.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애매하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뭐 크게 깨진 것도 없으니까 현금화했다가 좀 더 지켜봤다가 다시 재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성 네. 부장입니다. 저기 HLB고요. HLB. 예, 그때도 상담 한번 받았었는데 네. 지금 44,400원이고요. 네. 지금 내려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상담 드려봤어요. 팬이에요. 그래요. 근데 네. 이거 제가 자주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고점에서 잘 팔라고. 예, 그래도 안 팔고 더 갈까 봐 놔뒀더니 내려와서 오늘 팔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대부분 다 이제 그 욕심 때문에 못 팔고 결국 샀던 가격까지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 이거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예요. 10%. 네네. 한 주도 안 팔았어요? 네네. 아, 이게 사람 욕심이 참 무섭죠. 그렇죠? 이게 네, 뭐라고 네.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자, 이게 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갔었으면은 그렇죠. 그때 지금으로부터 돌아가면 팔 수 있는데. 네. 근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음봉 하나 떨어졌죠. 여기서부터 이게 경기 신호거든요. 네. 5일선 이탈됐으니까. 근데 그동안에서도 5일선 이탈하고도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버틸 또 뭐라고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기준선 여기가 깨지면 21선 깨지면 한 3, 4일 전 여기 한 10만 원 선이 깨지면 결정을 하고 팔았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못 팔면 이제 정말 못 팔아요. 왜냐하면 그 10만 원짜리하고 12만 9천 원짜리니까 급폭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0만 원 기준으로는 30%지만 30%지만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4만 3천 원 기준은 그게 30%가 아니에요. 네. 왜냐면 130% 수익 그러니까 원래는 200% 수익이었다가 10만 원에서 손절하려고 하니까 130%니까 137%, 140% 치더라도 60%가 사라졌거든요. 내 돈 60%가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던집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보서는 에이, 뭐 30% 정도면은 나는 팔 수 있지라고 하지만 60% 차이입니다. 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147% 수익 났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111%니까 이제 많이 사라진 거죠, 수익이. 그러니까 210%였다가 지금은 110%니까 90% 정도가 사라졌네요. 네. 자, 이제 지지 라인은 여기가 있습니다. 이제 8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네. 그 자리 정도에서 반등을 주면은 10만 원에서 한번 팔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어요. 혹시 그 5월 달에 무슨 제가 그것도 이미 방송에서 네. 얘기했는데요. 5월 16일인가 17일인가 뭐 결과 나오잖아요. 네네.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제약주들은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 그게 좋은 얘기가 나와도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거 뉴스 나오기 전에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지난달에. 네,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5월 16일에 했으면 나는 5월 15일 날 팔아야 되지 5월 1일 날에 팔아야지 이게 아니고 네. 그 전에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팔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응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응을 못했으니까 지금 하기 좀 아쉽고 일단은 61선을 지지를 하고 반등을 주는 척을 하면 거기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정말 운이 나쁜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61선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깨버려요. 네. 그러면 졸졸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못 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그러면 계속 떨어져도 못 팔게 되는데 세력들이 또 그걸 또 노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은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싸게 사는 거 잘 사셨잖아요. 싸게 사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맞아요. 고점에서 못 팔면 이 욕심 때문에 아니 200% 수익 났었는데 140%가 내려서 60%가 사라졌어. 110%가 돼갖고 90%가 사라졌어. 못 팔아요 그걸. 그래서 분할로 조금씩 팔았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운이 좋게도 만약에 다시 10만 원을 올라오게 되면 계속 매도를 하면서 가시면 되는데 네. 다음에서는 제가 방송에서도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떨어진다 싶으면은 절반이라도 좀 팔았어요. 그 팔아야 대응이 돼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면 나 고점에서 그래도 160%에서 200
뭐 200%에서 뭐 180%에서 어느 정도 팔았는데 내려왔네? 그럼 기분이 좋아요. 또 사면 되거든요, 내려오면. 갑자기 또 끊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뭘 잘못 눌러서 그렇죠. 어쨌든 잘 팔아서 다음에서는 꼭 대응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S 함께 보실 텐데요. 저번 상담과 동일한 시청자분께서 저희 신청 다시 한번 주셨네요. 매수가는 4,02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5% 들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코멘트가 달렸어요. 저번 상담 때 3,200원에 오면 다시 연락 주라고 하셨는데 추매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릴까요?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저희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 7.59% 상당히 좀 크게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 2,99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처방 이어서 내려주실까요? 자, 제가 3,200원에 오면은 얘기를 주라고 했었었나요? 그래요. 아마 3,200원에 앞에서 한번 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 상담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최근 상담은 제가 기억이 날 텐데 저 때도 쭉 빠져서 아마 이쯤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왔었고 조정받고 또 왔었죠.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추가 매수 됩니다. 되는데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돼요. 근데 손절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요. 얘도 이제 반도체 섹터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안 깨질 것 같고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서 그 다음에서 전화 주실 때서는 3,500원을 돌파할 때 팔라는 의미 아니고 그래서 돌파하게 되면 3,700원 이 정도까지는 무난할 것 같거든요. 여기만 돌파가 되면 근데 여기는 뭐 어려운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게임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3,700원, 4,000원 이 정도를 목표치로 보고 일단 3,500원 돌파할 때 다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정말 문자 폭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종목은 바로 T-로보틱스입니다. 매수가가 23,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10%인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 상당히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5%가량 오르면서 21,35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자, T-로보틱스 지금 위치, 지금 흐름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저라면.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갈지를 몰라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은 좀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진짜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선택을 받고 기술력이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하든 나중에 뭐 합병을 하든 뭔가 그런 기업이 있고 그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청소기, 로봇 청소기 만드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로봇 청소기는 중국도 만들어요. 중국도 만들고요. 중국도 잘 만듭니다. 로봇 청소기 정도 수준이면 그냥 뭐 부품, 뭐 카메라 달고 센서 달고 그냥 조립해갖고 만들면 로봇 청소기가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관련된 로봇 기업들이 다 그렇게 수준이 높은 거는 아닙니다. 얼마 봤었던 피규어 공일 막 사과 건네주고 막 말 통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접시 닦고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게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090년도의 수준과 그다음에 2050년도의 기술의 앞으로의 엄청난 기술과 이 기술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뭐 T-로보틱스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술력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는 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가리셔야 된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로봇주들은 선택을 못 받고 실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분명히 나오게 되면 그걸 갖고 아킬레스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 로봇주인데 얘는 실적이 많이 나, 얘는 실적이 많이 안 나. 그럼 그거의 차이는 뭐예요? 애플의 선택을 받고 삼성전자의 선택을 받고 테슬라의 선택을 받은 애들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그냥 구멍가게 수준 정도의 기술이 없는 애들은 실적은 계속 안 좋아질 거고. 그래서 실적들은 나중에서는 분명히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은 이미 벌써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T-로보틱스 봐봐요. 적자. 제가 이 회사를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 이 회사 몰라요. 근데 실적이 계속 적자가 되면 기술력이 없지 않지 않나라는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차트도 보면은 상당히 애매하게,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도 기대감만으로 로봇주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긴 안목으로 봤을 때에서 지금 얘기해드렸던 거고 실적이 안 나온 애들은 나중에선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조심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횡보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골탕을 먹여요. 이렇게 급등하면 좋을 텐데
잘 안 줍니다. 그걸 또 줄 수는 있는데 언제 줄지는 모르고. 그러면 요점은 뭐냐? 지금 물린 것도 크지도 않은데 굳이 여기 들어가서 놀지 마시고요. 유리기판 지금 핫한 이슈로 나왔습니다. 유리기판 인터넷 쳐보세요. 도대체 뭔가 유리를 뚫는데 잘못 뚫으면 깨져요. 그러니까 고기술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HBM이 아니고 그 PCB를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뭐 애플이 아니죠. AMD도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인수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왜 로봇으로 봅니까? 지금 핫한 아니면 HBM, CXL 지금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마침 또 보니까 오늘 온디바이스 AI, HBM 관련주들이 조정받고 있죠. 그러면 그쪽으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말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문자로 들어와 있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저희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6,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요. 3월 중후반쯤 HBM 검사 계측 장비 수혜가 확대가 되면서 이때 잠시 주목을 받았다가 4월로 넘어오면서 주가가 손실 구간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현재 5.17%가량 좀 강하게 조정받고 있고요. 33,9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전문가님 어떤 전략 챙겨보면 좋을까요?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HBM 관련주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고가에서 잘 버티죠. 기관들이 자꾸 사고 개인들은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고 시가총액은 3천억밖에 안 돼요. 완전 고점도 아니고 신고점도 아니고 나빠 보이지 않네요. 갖고 있으면 되겠는데요. 실적만 볼까요? 회사가 이때 잠깐 2022년도에 적자가 났었지만 2023년도 작년에서는 흑자 전환을 했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겠네요. 얘는 가지고 가도 됩니다. 수익 날 것 같고요. 37,500원 이상 봅니다. 그냥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광엔더비스가 상한가를 갔네요. 어쨌든 근데 유가 관련주들은 저렇게 올려칠 때에서 쫓아가면 안 되고요. 그동안에 샀던 사람들이 분할 매도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점이 아니고 분할 매도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IT 섹터들이 오늘 조정받고 있는데 그런 애들을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아쉽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상담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만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은 4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IT 섹터 중 조정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담아보시는 전략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표적 종목은 삼성전기, 매수가는 15만 5,4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